법무부 특활비가 이렇게 논란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해보셨냐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자체 통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직원 어느 누구도 장관 모르게 돈 봉투를 나눠 쓰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질문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목적이 수사비 첩보 수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금액이 정확하게 뭐 적법하게 올바르게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장관, 나 이렇게 한 푼도 내가 모르고 쓴 거 없고 다 적법하게 썼다. 이런 게 취지인 것 같아요. 단정할 수 없다. 했는데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뭔가 검사 임용할 때 면접 보는 검사들에게 뭐 경력금 형식으로 줬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특활비에 제대로 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미애 장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임 검사 이제 역량 평가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간부 검사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차장 검사, 부장 검사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을 뭐 무료로 한다. 그건 사실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신의 어떤 일과 상관없이 다른 여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그렇죠.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뭐 누군가의 심사를 가면 심사비 받습니다. 이거는 격려금이 아니라 심사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것을 특활비로 주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특활비가 사실상 여기에 용도가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인사 관련해서도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니 네. 특활비가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수증 처리까지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활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아주 합법적으로 다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심각한 정도의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국장이 회식 때 사실은 특활비로 경력금을 준 적이 있어요. 네. 2017년이죠. 그때도 이것이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봐야겠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법무부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이 수사 업무 지원과 또 보완이 요구되는 선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것은 용도를 적시하고 영수증도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게 원래 이제 글쎄 법무부 원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전까지는 이거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장비라든지 수당 같은 거 그걸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일하다가 이제 저 시간 빼가지고 용인까지 가야 되면 뭐 교통비나 이런 측면에서 출장비나 수당 같은 거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경력금 형식이었다는 거고 봉투에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이름 써 있고 수사활동 지원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그냥 공식적인 어떤 출장비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건 뭐냐라는 거죠. 글쎄 뭐 심재철 국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인사 업무라는 게 저기 뭐 다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에도 수사랑 관련 안 된 게 뭐 있어요. 다 수사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이 원래 수사하는 건 된대. 그러니 이게 정말 특활비의 사용 목적대로 쓴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뭐 진짜 이거야말로 쌈짓돈 쓰듯이 막 쓴 거 아니냐. 뭐 그게 뭐 관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특활비를 쌈짓돈 쓴 거 아니냐 문제 삼은 그 문제들이 실제 윤 총장한테 그런 문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추 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 그것도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도 벌써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법무부 검찰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그 검사 인사라는 게 다 그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네,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검사 인사라는 게 수사와 관련된 업무들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4월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 특활비 비슷한 성격의 특활비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2017년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 특수본이 있었습니다. 그 특수본 검사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혐의가 나왔죠. 이게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 그 당시 이제 안태근 검찰국장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특수본 검사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안 국장이 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그리고 네. 이영렬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 원씩 경력금을 지급하면서 이게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라고 알려진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면직 처리됐던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검찰로 복직을 했습니다. 네. 복직되자마자 바로 사표 쓰고 나왔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사실 특수본 소속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활비는 수사 업무를 위해서 쓰이라는 건데 네. 제가 검찰 출신 분들과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지방에 잠복 근무 가거나 여러 가지 심야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뭐 밥 먹는 비용, 뭐 숙박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 이 업무 경비로 처리하기 힘들 때 특활비가 주로 쓰인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특수본 검사들에게 회식하면서 경력금 준 거야말로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쓰일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무죄가 나왔고요. 반면 이번에 심재철 국장의 이 50만 원 특활비 이 신입 검사 인사 과정 면접위원들에게 쫙 돌린 거는 예. 이게 검사 인사와 수사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무부 일중에 수사와 관련 없는 게 하나도 없겠어요.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수사에 참여하는 특수본 검사가 아니라 면접위원으로 온 분들에게 50만 원 주는 게 저는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인 것 같고 문제는 과거 이 이영렬 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네. 비슷한 형태라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또다시 정치권의 이 고질적인 병폐인 내로남불이 떠오르는데 우리 라인 아닌 검사들이 특활비 주고 경력비 지급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돈봉투 만찬이고 물론 대법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내 라인의 사람들이 수사 관련된 담당 검사들도 아니라 면접 심사위원으로 온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특활비고 이게 동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미애 장관이나 심재철 국장에게 따지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해당 경력금 아까 이제 봉투에 뭐가 적혀 있었다. 뭐 심재철 그리고 뭐 수사 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언론 매체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를 저희 그 김태현 변호사가 차용해서 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요. 대통령이 이렇게 가만히 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대통령으로 오히려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담당하는 부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 무슨 국정원장 등등의 어떤 특활비를 쓰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최고의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해결을 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대통령이 언급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제 특활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다 더 투명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쓰는 그런 관행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모든 사안을 대통령이 겨냥하는 것 자체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다시 또 칼날을 검찰로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특활비 얘기를 다시 또 꺼내들고 또 점검하고 보고하고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에서 지금 윤 총장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만약에 특활비를 정말 함부로 쓴 게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죠. 그건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검찰청은 특활비 그렇게 문제를 삼을 거면 법무부에서도 어떻게 쓰는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단적인 예로 나온 게 지금 심재철 국장이 짬짓돈 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본인이 진짜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내 발밑,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발밑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검도 봐야 되는 건데 아니 법무부에서 쓰는 거 아무 문제도 없다. 대검만 보자. 그럼 이게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다 윤 총장 찍어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 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쌈짓돈이냐 아니냐는 것은 응분의 어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인검사 역량평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이제 5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이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다시 그 5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대가를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개개인이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동력을 팔았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줬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준 사람에게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감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이제 넘어갈 때 굉장히 다른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 기사를 올린 언론을 저격했다고 해야 될까요? 직접 언급했습니다.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이게 언론이 제목 장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 나 사조직 아니다. 내 사람 아니다. 친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평론가님, 저희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SNS 크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본인이 답변하는 내용과 이후에 드러나는 내용 계속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좀 성실하게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SNS 사용이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질의 또는 기자 간담회, 추미애 장관 최근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하라. 이게 네. 추 장관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모두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이고요. 일방적인 메시지잖아요. SNS는. 네.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의사를 받들어서 검찰국장이 검찰의 인사나 예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으로 누구 라인이다 이런 평가를 떠나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것은 추 장관 때부터가 아니라 전임 그 전부터 이 법무부의 오랜 관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심재철 국장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글쎄요 이게 의도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심재철 국장이 법무부 내부에서 검찰국장으로서 어떤 예산 활동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같이 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 이 차제에 한번 점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야당에서도 특활비가 잘 쓰이는가 나아가서는 대검뿐만이 아니라 특활비를 집행하는 국정원, 경찰, 청와대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무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검찰국이 무려 1년에 10억을 썼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10억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가? 심사위원 20명에게 50만 원씩 1000만 원 이렇게 하루에 빵빵 써버리는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도 같이 감찰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뭐 다 같이 투명하게 써야 할 텐데 어찌됐든 법무부는 이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이제 대면 조사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수님. 네.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돌연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소한 배경은 사실상 법무부가 스스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검이 협조를 안 해서 네. 예컨대 일정도 잡아주지 않고 일정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간 2명의 어떤 검사들도 그냥 뭐 반응 없이 보내버리고 이런 네. 일정을 잡는 그런 과정부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를 신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검찰총장이 대면 조사 거부하면 그거를 집행할 가능성 또는 뭐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검에서도 서면 조사하고 뭐 이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도 서면 조사 먼저 시행하고 어떻게든 서면 조사로 모든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대면 조사를 요구하면 그때 가서 사실상 또 거부를 한다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명분이 안 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적인 접근을 좀 이 법무부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런 거네요. 이때까지 이제 사상 초유기 때문에 뭐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아예 앞에 어떤 선례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이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감찰을 지시를 한 게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 수사 의혹, 그리고 언론사주 면담, 뭐 과거 옵티머스 자산 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임의 사용 이렇게 5개예요, 변호사님. 이렇게 많이 한 적도 제가 뭐
그 법조기자 출입한 것도 오래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처음인 것 같고 여기서 혹시 이게 법무부가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게 이 감찰 불응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 의견이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받지 않을 카드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의 감찰 규정에 따르면 뭐 뉴욕 감찰관은 그 입장을 밝혔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감찰을 하기 위해선 이게 징계나 어떤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검 측 입장 그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왜 감찰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총장한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않았다. 그걸 주면 우리가 보고 소명을 하고 소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대면 조사도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평가도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총장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라는 게 이제 대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지금 생각은 이런 거고 법무부가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때문에 윤 총장을 감찰해야 되는지 근거를 주고 소명자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메신저로 담당 감찰관이 뉴욕 감찰관의 허락도 없이 이거 언론 보도입니다. 네. 메신저로 언제까지 갈 거니까 방 비워놓으세요. 대검에서 이거 뭐지? 라고 하니까 그 다음 평검사 둘이 밀봉된 봉투 가가지고 자 이날 며칠 어디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총장이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방 준비하고요. 제가 그날 조사 받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걸 법무부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정작 감찰이 예정된 날 대검 가지도 않고 오전에 역시 메신저로 대검에 물어보고 대검에 안 한다니까 안 가고 나서 조사 취소하고 보도자료 배포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사실상 불응이다. 법과 원칙대로 지휘공을 막론하고 하겠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감찰하려고 했으나 총장의 감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 불응을 다시 감찰하겠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해임 건의 또는 해임 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모르겠어요. 월화수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다시 무슨 뭐 재차 감찰 시도 이런 거보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감찰 불응을 이유로 새로운 어떤 칼을 꺼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생각합니다. 칼이라면 직무 배제. 뭐 직무 배제라든지 그런 거를 저는 꺼내들 거라고 보고 아마 윤 총장도 법무부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부의 특활비 불법 사용 논란과 대면 조사 갈등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